안녕하세요. 우주길 유튜브의 우성현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벌써 9월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4시 35분 지나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짧았던 한 달 월초부터 주가 지수가 많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텐데, 반등이 어느 정도 좀 잘 이어지다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상승하면 오히려 좀 과매수 영역으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바로 또 조정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좀 월 마감일에 급락세로 끝이 나면서 연휴를 좀 앞두고 조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한 달 마감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9월 한 달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도 모두 힘내시고 우주길 유튜브와 함께 포기하지 않는 성공 투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2차 전지, 즉 전기차 섹터의 25년 대세 상승장 꼭 주목해야 되는 배경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면은 오늘은 이번 달 굉장히 이제 다음 달이죠. 10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25년 상승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2차 전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장 효과적으로 10월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 비중을 좀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따봉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따뜻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테슬라가 이제 바로 내일 모레 10월 2일이죠. 이제 3분기 인도량을 발표할 예정이고 10일 날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11일 오전입니다. 8월 8일 날 연기됐었던 그런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체크를 하면서 이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씩 슬슬 좀 비중을 높여가면서 늘려가면서 투자를 할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구간을 한번 좀 살펴드릴 거고 테슬라의 4680 배터리 1억 개 생산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테슬라의 앞으로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테슬라 성장이 전기차 섹터의 성장을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 상승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내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도 개별 종목 흐름들을 체크해 보면서 우선적으로 좀 보셔야 될 만한 종목들까지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지난주부터 언론사와 일부 주주들을 대상으로 위 로봇이라는 이런 슬로건과 함께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 대한 초대장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이제 X 계정에다가 초대장을 올리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적었는데 This will be one for the history book 라고 남겼습니다. 역사에 남는 일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는 코멘트를 달아 놓았는데 2달이나 연기된 이벤트인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아주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빼놓지 않고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행사에서 이제 로보택시의 공개, 이제 즉 자율주행 FSD의 공개와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발표할지가 저 개인적으로도 좀 굉장히 궁금하기는 한데요. 아직까지 좀 루머이기는 하지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한 시연을 좀 해준다든지 또 모두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엔트리 저가형 모델 2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와줄지가 시장에서는 좀 가장 큰 관심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해당 내용들 같은 경우에 로보택시 행사 전까지 제가 채널에 올려드리는 영상에서 또 신규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좀 있으면 계속해서 팔로잉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번 주 빅 이벤트인 테슬라 인도량 발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9월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 발표된 지표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이번 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경제 지표 일정 한번 살펴보면서 지수 상황과 또 시나리오 전망 분석 먼저 짧게 하고 바로 테슬라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표된 경제 지표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중국의 인민은행 예금 지급 준비율 인하, 지준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이전에 10% 여기에서 이제 9.50%로 0.5% 포인트를 낮췄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 증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죠. 우리나라는 금요일 날 좀 하락 마감을 한 반면에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상해 종합 지수가 지금 8%대 급등을 보이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중국 증시는 이제 내일부터 개천절 연휴가 일주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퐁당퐁당 연휴가 끝나고 나서 중국 증시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본 증시가 오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슈 때문에 그랬죠. 일본 이시바 총재가 지금 당선 이후에 BOJ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기존부터 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엔고 현상이라든지 금리 인상 포인트가 좀 부각이 되면서 증시가 오늘 4.8%대 거의 5% 가까운 급락세를 좀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장 마감 이후에 저녁 시간에 나온 미국의 이제 8월 PC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YY 2.2%로 발표가 되면서 지금 예상치 2.3%를 하회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월간 기준으로도 지금 지난달보다 0.2% 예상치에서 0.1%로 나오면서 하회하면서 어쨌거나 증시에는 좀 우호적인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근원 PC 가격 지수는 지금 예상치에 부합은 하기는 했지만 둔화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YY 기준으로는 2.7%를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MOM 기준으로는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둔화되는 포인트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지금 2%로 점차 다가가고 있지 못하다. 물론 뭐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포인트에서 증시에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작용이 되지는 못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2.7%대,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3.1%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좋았던 거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가 일단 74.4로 예상치를 좀 웃돌았다라는 부분에서는 어쨌거나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가 그나마 좀 잠식되는, 좀 불식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는 아마도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그런 경제 지표들이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바로 보여드릴 이제 이번 주 체크를 해봐야 되는 주요 경제 지표와 일정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는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9월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결국에는 지금은 물가 지표보다는 고용 지표, 노동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이 관심 있게 좀 초점을 더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는 둔화되는 게 일단 확인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고용 지표가 8월 달에 안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9월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9월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한 번 더 출렁거림을 보일 수도 있고,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아서 더 오버슈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9월 30일 이제 오늘이었죠. 중국의 9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월에 49.1에서 이번 달에 49.8로 상승을 하면서 중국 증시가 더 탄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준율 인하 플러스 알파로 제조업 지수가 어쨌거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양책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기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반영을 해서 지금 증시가 거의 폭등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는 내일 휴장이죠. 내일 휴장인데 10월 1일 날 이제 파월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연설이 있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통화 정책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주지 못했는데 내일은 아마도 통화정책과 관련한 또는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개인 소비 지출 PC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번 주 고용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상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내일 마찬가지로 9월 제조업 PMI 그리고 졸트 8월 9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10월 1일, 2일, 4일 이렇게 보시면은 졸트 그리고 ADP 9월 비농업 부문 고용 그리고 10월 4일 날 9월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9월 실업률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미국의 노동 시장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냐 아니면 잘 진행이 되고 있냐라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퐁당퐁당 연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심리상으로는 좋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두시고 비중 조절이라든지 현금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10월 2일 날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과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설치량을 발표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 영상에서 주로 다뤄드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두시고 뒤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3일 날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그리고 ISM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경기에 대한 내용 경기에 대한 경제 지표 그리고 고용시장, 노동시장에 대한 지표가 발표가 되는 그런 한 주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런 포인트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조금 살펴보면 어쨌거나 오늘 지금 나온 부분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지금 전달에 49.1 그리고 예상치 49.4에서 좋게 나왔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지금 좋다, 매우 좋다, 부양체까지 나와서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좀 아쉬웠던 거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고 코스닥도 빠진 반면에 일본 증시와 좀 커플링되는 그런 포인트가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일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 ISM 제조업 고용지수, 구매자 지수, 제조업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고 노동부의 졸트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월 2일 날 보시면은 또 중요한 내용들이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거는 뭐 큰 영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ADP 비농업 부문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10월 3일 날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목요일마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PMI 그리고 ISM에서 나오는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까지 PMI까지 살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금요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목요일 날 또 휴장이고 금요일 날 개장을 하는데 금요일 날 국내 증시 장 마감 이후에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4.2%에서 계속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올라간다면, 실업률이 조금 올라간다면 또 한 번 경기 침체라는 그런 부정적인 언론 보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연준이 또 금리 인하 시기를 좀 실기했다. 그리고 11월에도 또 비컷을 할 수가 있다. 경기 침체로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는 오히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10월 달에 불확실성 속에서 안 좋은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증시가 좀 하락을 한다면 종목의 비중을 좀 더 담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상 현금 비중이 지금 예를 들어 뭐 50이고 종목 비중이 50이다 하면 현금 비중을 한 2, 30으로 줄이면서 한 40에서 30 정도로 줄이면서 종목 비중을 조금 더 60, 70 정도 높여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는 10월 16일 날 예정이 되어 있어요. 실적 발표는 10월 16일이지만 10월 2일 날 지금 인도량의 발표 그리고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공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이제 다가오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10월 증시는 어떻게 될 건가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물론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지금 좀 보고 있는 포인트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5일선을 이탈을 했단 말입니다.
5일선 이탈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도 소폭 하회하면서 마감을 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조정을 조금 더 염두를 해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인 조정 포인트에서는 종목 비중을 높이는 게 좋겠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포인트들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11월 일단 미 대선이 이제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확대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좀 지지율이 상승하냐, 해리스가 좀 상승하냐. 지금 지난 주말까지는 해리스가 조금 더 올라가기는 했는데 여전히 지금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물론 그 이후에는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증시는 유동성 장세가 될 것이고 또 중국의 부양책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앞으로 기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증시는 연말 그리고 내년 25년도까지는 상승장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지금 불확실성 확대가 되면서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회로 좀 줍줍하는 마지막에 써놨죠. 줍줍의 기회로 삼는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요. 중독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시장이 큰 악재로 지금 반응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큰 악재로 반영은 되지는 않지만 중간중간에 명분, 조정의 명분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10월달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9월 초 바닥권 대비해서는 9월 지금 말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만 놓고 보자면 코스피가 2%대, 코스닥도 1.3%대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빠져서 끝났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9월 초에 또 한 번의 급락이 있었고 바닥권 대비해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9월에 개파락했던 구간은 지금 회복하고 일부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 이평이격도 줄이는 구간까지 조정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것보다 마감 상황에서는 조금 더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뒤에서 지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481선 구간 추세적인 상승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포인트에서의 하단부 뒤에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까지 2550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11월 미 대선 이후에 유동성 장세 및 연말 산타랠리가 또 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10월 조정 구간에서는 어떻게 줍줍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수가 10월 달에 어느 정도 좀 짧든 길든 기간적으로 그리고 깊이 면에서는 좀 깊게 조정을 받든 얕게 조정을 받든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은 거쳐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잠깐 보면서 한번 지수 분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13% 하락을 하면서 일단 지난주에 여기 목요일 날 2.9% 종가 기준으로 이때 반도체 마이크론 호실적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1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지수가 2.9%약 3%가량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 이후에 이제 금요일 날도 시가 갭 상승해서 일부 조금 더 상승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결국에 밀리면서 끝이 났고 오늘 장 초반에 다시 갭 상승해서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를 결국 이탈하면서 쭉 지금 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크게 밀고 내려오면서 종가 저가의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21선이 이렇게 딸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5일선 골든크로스는 나왔지만 21선을 다시 한번 5일선 이탈했고 21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일정 부분 요만큼의 또 추가적인 조정을 더 받고 갈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놓고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이런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여기에서 조정을 받았고 조정 이후에 다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 또 조정 이후에 상승 상승 이후에 일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 정도 61선에서 121선 라인까지도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까지 가더라도 결국에는
좀 조정을 받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든 여기에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든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 포인트가 좀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쳐놨는데 여기가 일단은 9월 달 초반, 9월 초에 여기서 여기 개파락을 했었던 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다 메꿔 놨잖아요. 이렇게 메꾼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1차적으로는 오늘 여기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갭 하단 구간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5일선, 21선 이탈하며 마감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이만큼 조금 더 나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길게 포인트를 보면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를 제가 그어놨죠. 상승 추세를 이렇게 지금 그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점대 그리고 저점대의 상승 추세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오버슈팅을 했던 구간도 있고 언더슈팅을 했던 구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추세는 지금 이렇게 큰 포인트로 이렇게 중단, 오버슈팅, 하단 그리고 중단 또 하단 그리고 중단 부분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단까지의 조정이 나오다 하더라도 지금 저점대는 이렇게 올려갈 수 있는 이런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여기를 지수상으로 좀 체크해 보면 2570포인트에서 지금 하단에 보시면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동평균선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481선 2년 장기 이평선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요 선 그리고 요 추세 요 부분까지는 2550에서 2570포인트까지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요 부분에서 한번 좋은 종목들, 좋은 섹터군들을 한번 모아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면 코스닥이 오히려 오늘은 조금 더 방어력이 좀 있었어요. 코스닥이 조금 더 방어력은 있었는데 코스닥 마찬가지로 지금 금요일 날 급등을 했었고 반도체 섹터 전체가 움직이면서 급등을 보여줬고 금요일 날 지금 61선 라인대의 고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지금 오늘 5일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만들어놨던 이 저점대에서 일단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21선이 꽤나 상태가 지금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좀 치워보면은 21선이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지금 21선이 이렇게 지금 누웠죠.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다가 누워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21선과의 이격도가 좀 있다라고 봤을 때 21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여기서 횡보를 하든 아니면 5일선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2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든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10월 초, 10월 첫째 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미국의 경기 지표, 경제 지표, 고용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 아래 구간부터 조정이 많이 나오면 비중을 조금 더 들어가고 조정이 조금 나온다고 하면은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아직 코스닥은 좀 약하잖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큰 추세에서 하단 지금 전부터 내려오는 큰 추세 그리고 추세의 중단부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추세 중단부까지 일단 돌파는 나왔고 전고점대 매물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21선 부근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런 포인트가 나온다고 하면 결국에는 추세 하단 하락 추세의 상단을 일단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이런 포인트까지 나와줘야 완벽하게 코스닥이 돌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21선 지지 또는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매물대 지금 여기 상단부까지 돌파했고 지금 갭 하단부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저점을 어떻게 보면 여기 저점 이렇게 저점을 올려가는 이런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포인트가 나오는지 한번 잘 확인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기술적 조정을 괜찮게 받는 게 오히려 좀 주가 반등 시에 좀 더 탄력 있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으로 고점 높여가는 추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조정 구간에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목 비중을 좀 높여가면 좋겠다라고 투자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메인 섹터 자체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쪽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앞서 올려드린 영상들의 지수 분석 그리고 전망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렸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 시청하시고 나서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이번 주 2일 이제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발표가 나올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이미 지난주부터 지금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3분기 인도량,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는 260불을 지난주 종가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기업들의 시가총액 10위를 다시 탈환을 하면서 한 주를 마감했죠. 테슬라나 2차 전지, 지금 전기차 섹터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인도량이 잘 나오냐, 또는 뭐 인도량이 잘 못 나오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결국에는 국내 전기차와 2차 전지 섹터주들에 대한 투심 개선부터 해서 주가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 자체가 결국에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2차 전지주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거나 혹은 이제 좀 새로운 섹터, 반도체가 어느 정도 버블이 많이 일어났고 이제 조정기를 거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섹터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보자라고 이렇게 관심이 생기신 분들 모두에게 굉장히 이 테슬라의 인도량 실적 발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과거 데이터에서부터 체크를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포인트를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은지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다가오는 2025년 대세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인사이트를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한 인도량에서 중국에서 지금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지금 월가의 투자 회사들이 인도량 추정치를 대부분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테슬라의 주가가 약 10%가량 9.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지금 7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건데 전체적인 전망치는 약 46만 2천 대 정도가 평균치로 집계를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일날 발표되는 실제 인도량에서 이 수치를 상회하는지 혹은 하회하는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방향성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월가 투자 회사들이 인도량 상향 조정을 하는데 바클리에서는 기존에 46만 2천 대에서 47만 대로, 그리고 RBC에서는 지금 45.4만 대에서 46만 대, 베어드에서도 48만 대로 굉장히 큰 폭의 인도량을 수정했고요. 파이퍼 샌들러 45.9만 대, UBS에서도 47만 대까지 지금 인도량을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놓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난 7월 달에 발표된 이제 테슬라 2분기 인도량 데이터를 좀 보면은 이번 주에 나올 데이터에서 뭘 좀 보면은 좋을지가 나올 것 같은데 지난 분기에서 생산량에 비해서 인도량이 살짝 좀 부진했습니다. 생산은 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전달한 게 좀 부족했다는 부분이죠. 당연히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2분기 때 인도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1분기 때 이제 요 내용은 1분기 때 팔지 못했던 이제 재고가 좀 쌓였던 그런 부분들을 2분기에 소진을 했다, 재고 소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그만큼 다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때는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거고, 이걸 데이터로 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분기 생산량 자체는 지금 41만 831대. 그래서 1분기에는 여기 보시면은 43만 3,371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생산량은 좀 줄었어요. 그리고 인도량 같은 경우는 44만 3,956대.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44만 4천 대를 팔았다. 라고 인도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1분기에는 38만 6천 대가량, 38만 약 7천 대가량을 인도했죠. 그래서 생산량은 더 많았고 인도량은 더 작았는데 이번에는 생산량은 좀 줄었지만 인도량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고 소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동안 1분기 때부터 좀 집중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졌던 그런 내용이긴 한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에 대한 부분인데 이 설치가 1분기에는 4.05 기가와트시에서 2분기에 9.4 기가와트시를 설치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우리는 9.4 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2분기에 배달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1분기 때는 4053 메가와트시, 그러니까 4.05 기가와트시를 배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지난 실적 발표에서도 어닝 미스가 났잖아요. 이제 총 매출로 보면은 상승을 했는데 증가가 됐는데 이제 EPS가 좀 낮게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닝 미스가 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빠르게 좀 반등을 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에너지 매출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라는 부분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다시 그 주가가 어닝 미스로 인해서 빠졌던 게 다시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에너지 매출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10월 2일 날 발표 예정인 2분기 인도량, 이제 3분기 인도량이죠. 3분기 인도량에서도 이 ESS 설치,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으로 좀 발표가 되는지, 이게 이제 단순하게 차량 인도가 몇 대 됐느냐, 물론 굉장히 지금 46만 2천 대 이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치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에너지 부분이 얼만큼 잘 나오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부분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슬라를 좀 보시는 분들은 좀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왼쪽 화면에 보시면 일론 머스크는 2022년도에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자신의 계정에, 트위터 계정에다가 남겨놨던 게 있는데 잠깐 좀 뭐라고 썼는지 읽어볼게요. 발음이 좀 영 안 좋더라도 따뜻하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However, I also think that Tesla has the potential to be the most valuable company ever. When Tesla's market cap making sustainable energy products exceed that of Aramco, 아람코가 나오죠. Producing fossil fuel, you know the future will be good for Eart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을 좀 해보면은 테슬라는 여기 윗부분은 테슬라는 역사상 가장 가치가 높은 시총이 높은 그런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제품을 만드는 이 테슬라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보시면 이제 아람코를 추월할 때 어떤 아람코 이제 화석 연료를 생산하는 아람코를 추월했을 때 이제 그럴 때 지구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일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요때 이 멘트가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좀 의아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테슬라 자체가 전기차로 많이 알려진 기업이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이제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미국의 대형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이제 사우디 아람코를 경쟁자로 언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시가총액이 잠재력이 엄청 높은 회사다, 최고가 될 수 있는 회사다. 근데 이게 에너지를 이제 화석연료 에너지를 만드는 아람코의 시가총액을 우리 테슬라가 넘어섰을 때 지구에도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람코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우리는 의중을 좀 파악해 볼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자동차 업체들, GM이나 포드나 이런 자동차 업체들 자체는 경쟁 상대로도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만들었을 때. 그게 이제 또 어디에서 확인을 좀 할 수가 있냐면, 일론 머스크가 2017년도였죠. 사명을 바꿨잖아요. 원래 기존에는 테슬라 모터스에서 테슬라로 이제 기아차가 기아로 바꾼 것처럼 테슬라 모터스에서 모터스를 빼버리고 테슬라로 바꾼 것도 충분히 이제 테슬라 자체, 기업 자체를 전기차에만 국한된 그런 사업이 아니라 배터리와 태양광 에너지, 이런 에너지 사업 분야, 그리고 로봇, AI와 관련된 그런 사업 분야까지 좀 넓혀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이제 오른쪽 화면을 좀 보시면
2024년 4월에도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다가 직접적으로 뭐라고 썼냐면 테슬라는 AI와 로보틱스,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짧은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로봇과 에너지라는 부분을 꼭 알고 장기적인 모멘텀에 주목을 좀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은 좀 반등을 해서 그나마 조금 희망을 다시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지만 다시 좀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주가가 어려운 구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뭐 변동성 오르락 내리락은 할 수 있을지라도 앞으로 1년 뒤, 뭐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 건지를 본다고 하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인도량이나 실적 발표에서도 EV에 대한 실적, 전기차에 대한 인도량 실적만 볼 게 아니라 에너지 부분에 대한 성장과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로 올라갔느냐, 성장을 얼만큼 했느냐를 좀 같이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ESS 실적으로 좀 돌아와서 살펴보면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2분기에 테슬라는 9.4 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매출 같은 경우는 30억 불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좀 보면은 2021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크게 보면은 3번의 점프업 단계가 있었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지금 21년 1쿼터에 이만큼이었다가 여기서 한번 점프업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분기 정도를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22년 3쿼터 때, 3분기 때 다시 한번 점프업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3개 분기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렇게 3개 분기 연속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24년 1분기까지 지금 약 5개 분기, 5개 연속 분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점프, 그리고 두 번째 점프, 그리고 세 번째 점프를 지난 분기 때 했단 말이에요. 24년 이제 2분기 때 점프업 단계를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번 점프를 하고 횡보, 그리고 또 다시 점프를 하고 또 횡보, 그러면서 전고점을 계속 크게 한번 돌파하고 유지, 그리고 크게 유지, 이런 부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2분기에 또 한 번 지금 전 분기 대비에 100% 이상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150% 수준의 성장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이제 3분기 발표에서 지금 여기에서 크게 지금 점프를 크게 한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 구간과 비슷할 수가 있죠. 여기서 한번 크게 점프를 하고 횡보했듯이 여기서 크게 점프를 하고 횡보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 크게 점프를 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처럼 지금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속 상승한 것처럼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상승한다면 오히려 엄청나게 주가는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는 있겠다마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현재 수준 정도만 유지를 해줘도 사실 굉장히 사업이 지금 에너지 부분에서 ESS 설치에 대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2분기 대비해서 조금 에너지 매출이라든지 에너지 설치, ESS 설치가 좀 줄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해 가다가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이렇게 꺾였다거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 여기서 상승을 하다가 또 꺾였다거나 상승하다가 또 꺾였다거나 이런 포인트들처럼 상승하고 또 꺾이는 이런 부분이 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 좀 어렵다 아니면 또 부진하다 이런 또 언론에서 보도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의 하방 압력을 제공하는 그런 재료로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악재 아닌 악재처럼 명분을 만드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주가가 그런 명분으로 빠진다고 하면 좀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저가에 매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ESS 설치도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매출의 비중 자체가 지금 12%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보시면 에너지 매출 비중이 지금 1분기 때 9.4%였고 23년 전년 동기에서는 6.2%밖에 안 됐는데 지금 2배로 지금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된다. 작년 6.2%에서 지금 한 1년 연간 기준으로 12%까지 지금 2배 정도 성장을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물론 뭐 아직도 보시면 전체 테슬라의 매출 포지션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 정도 됩니다. 지금 80% 차량 총 이익이 이 정도 와 있기 때문에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지금 총 이익 같은 경우는 여기에 와 있죠. 12% 정도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해가고 있다라는 부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아직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매출 포지션을 좀 높여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ESS 설치가 사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매출이 그 성장에 좀 따라가지 못했던 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분기 변화율이고 요거는 에너지 매출의 분기 변화율인데 에너지 설치는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따라가다가 오히려 에너지 매출에 대한 변화는 오히려 낮아졌죠. 그래서 얘도 또 내려오니까 또 더 내려갔고 얘는 설치는 많아졌는데 실제로 매출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때요? 저장 장치 ESS의 설치가 크게 증가를 했더니 지금 에너지 매출도 같이 따라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80%대까지 지금 상승을 하는 얘가 130%대 얘가 지금 80%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같이 지금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ESS 설치가 결국 많아지면은 실제로 에너지 매출에 대한 성장이 따라오고 이렇게 설치가 늘어나면 매출도 같이 좀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ESS 설치 확대에 따라서 매출에 이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에너지 사업 부분이 테슬라 전체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ROE가 40% 수준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장사다. 결국에는 마진이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ROE가 이제 40%에 가까운 수준으로 굉장히 효율을 잘 내는 사업이다. 마진을 많이 남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점차 확대가 되고 테슬라 전체 매출 포지션에서 지금은 전기차 포지션이 80%대 에너지 매출이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 포지션에서 점점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닝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2일 날 이제 나오는 인도량 발표에서도 이 ESS 설치 부분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16일 날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에너지 매출 성장이 어느 정도 나오냐 물론 매출과 EPS는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이 에너지 설치 부분, 에너지 사업 부분에 어느 정도 매출 성장이 어느 정도로 많이 확대가 되느냐 아니면 줄어들었느냐 아니면 유지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보면은 조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서 이거를 또 핑계 삼아 명분 삼아서 테슬라의 주가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두 개의 포인트가 있겠죠. 10월 2일 날 발표되는 인도량에서 지금 에너지 매출 부분이 얼만큼 성장했냐 아니면 둔화했냐 그런 포인트에서 둔화를 했다면 주가가 빠질 때 첫 번째 그리고 16일 날 이제 매출 실적 발표를 하는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ESS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다 아니면 전체적인 뭐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좀 밀린다고 하면은 두 가지 포인트에서 10월 2일 이후 10월 16일 이후에 어닝이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좀 기회다라는 개념으로 종목 비중을 좀 더 확대해가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메인 화면에서 보셨던 테슬라의 4680 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공식 계정에다가
X의 트위터죠. 공식 계정에 9월 15일 날 옵티머스 로봇이 아주 당차게 4680 배터리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1억 번째 4680 배터리 셀을 생산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 4680 배터리가 1억 개를 생산했다는 게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좀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이 딱 들고 있죠. 그래서 9월 15일 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9월 15일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억 개 배터리 생산 달성이라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제 아니면 뭐 별 볼 일 없는 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건지 뭐 당연히 뭐 많이 생산할 수 있겠지 라인도 확장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일단 이 4680에 대해서 조금 거슬러서 4년 전으로 가보면 사진에 보시다시피 지금 2020년도 배터리 데이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4680에 대한 자체 배터리 생산을 공식화했잖아요. 이때 뭐 이제 이때 이후로 뭐 된다 안 된다 뭐 말도 많았고 하긴 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일단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하나70 배터리 대비해서 밀도가 5배 높고 출력은 6배, 주행거리가 약 15%, 16% 정도까지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배터리다. 그리고 가격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 세계 배터리 회사들한테 양산 표준, 이제 너네 이제 4680 할 거면 이만큼은 최소 돼야 돼. 뭐 이렇게 이런 뉘앙스를 좀 제시를 했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자체 생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4680 배터리가 이하나70에 비해서 좀 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양산이 가능을 하고 효율성을 좀 더 높인 배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테슬라 차량 자체를 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이제 더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4680 배터리 개발의 속도를 좀 붙였던 거고 현재까지 보면은 이제 파나소닉은 이제 양산 준비를 다 마쳤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서 생산해 달라라는 콜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LG 엔솔 같은 경우도 양산 준비를 거의 마쳤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테스트를 통해서 테슬라에서 요청이 오면 바로 양산을 하겠다. 뭐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지금 딱 1억 번째 4680을 생산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약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언론사들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4680 배터리 이제 양산이라든지 뭐 본격화를 하는 데 있어 실패할 거다. 테슬라 배터리 지금 좀 어렵다. 자체 생산 힘들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굉장히 기회가 생겼다. 길이 열렸다. 뭐 이런 호재 아닌 호재 뉴스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온갖 안 좋은 언론 보도들과 언론 매체들이 많이 보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철수는커녕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역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뭐 뉴스 자체를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일단 좀 필터링을 하고 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정보들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 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테슬라에서 4680 배터리가 9월 15일 날 1억 개 생산이 됐었는데 그럼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5천만 개 달성이 지난 6월이었습니다. 보시면 그래프에서 여기 보시죠. 2024년 9월 1억 개를 달성을 했는데 5천만 개 달성이 6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3년 10월 달에 2천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3년 6월 달에 1천만 개를 만들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2천만 개가 이제 1천만 개부터 보면은 이제 23년 6월부터 1천만 개를 만드는데 4월 23년 10월이었으니까 4개월이 걸렸죠. 그리고 2천만 개에서 5천만 개, 즉 3천만 개를 더 만드는 데는 이제 약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5천만 개가 달성이 되고 1억 개 달성이 되는 데는 약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다. 정확하게는 약 105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에서 물론 뭐 생산 라인이 확대되고 뭐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뭐 앞에서 보셨다시피 옵티머스가 이렇게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옵티머스의 어느 정도 활용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앞으로 어찌됐든 간에 이게 점차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그래프가 거의 안 가죠. 그러다가 점차 이렇게 올라가다가 기울기가 조금 가팔라졌고, 지금 최근까지는 기울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곡선대로 따라간다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수직 상승하는 곡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편적이다라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4680 배터리가 더 빠르게,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자, 보시면 현재 발표된 내용을 좀 기반으로 하루 평균으로 4680 배터리를 테슬라에서 얼만큼 생산할 수 있냐 보시면, 지금 105일 동안 5천만 개를 생산을 했다는 거잖아요. 5천만 개에서 1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5천만 개를 생산한다는 거는 하루 평균 이제 49만 5천 개를 생산을 한다는 건데, 현재는 이 사이버 트럭에만 4680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트럭 한 대당 4680 배터리가 134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으로 보면은 사이버 트럭을 하루에 368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결과치를 얻을 수가 있고, 이걸 분기로 본다고 하면 1쿼터 한 분기당 3.3만 대가량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4년 3분기에 사이버 트럭이 약 1.5만 대 정도를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을 배터리 4680 배터리가 더 많이 더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보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생산과 인도를 하는 데까지 이제는 차질이 없다. 이제 바로바로 만들면 바로바로 보내줄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이미 지금 북미와 멕시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8월부터는 주문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에는 8월인가 9월부터인가 인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달 10월부터 인도가 실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어때요?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당연히 매출 그리고 영업 이익에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상승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4680이 이하나70 배터리보다 효율성에서 굉장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자체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연히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이제 어때요? 그만큼 흑자 전환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된다는 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되는 거기 때문에 EPS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4680이 점차 생산이 빠르고 많이 된다라는 부분들에서는 전체적인 테슬라의 EPS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 정도로 간다고 하면은 25년 1월에서 2월 정도면 이제 2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 6개월 동안 지금 약 1억 개 정도가 생산이 된다는 거죠. 지금 5천만 개씩 3개월 정도간에 5천만 개씩 진행이 되니까 내년 2월 정도면 2억 개가 달성이 될 거다. 이런 포인트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고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4680의 생산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뭐냐면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날 거고, 4680 자체가 지금은 사이버 트럭에만 탑재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모델 Y나 모델 3에도 좀 확대가 된다면 당연히 더 좋은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좀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건식 공정 양극 설계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좀 진행이 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조금 더 많이 쟁여놓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또 싶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건식 공정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테슬라가 한 번 더 굉장히 큰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까지 좀 테슬라 인도량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비중 포지션 자체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4680 배터리 생산이 급증하고 있다. 그럼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국에는 테슬라의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단순하게 전기차 판매량에만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2일날 인도량 발표 이후에 나오는 가장 큰 빅 이벤트입니다. 10월달 기대하고 있는 게 있죠. 로보택시 공개 일정이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역사의 기록이 되는 날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한 만큼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최근에 포착됐던 사진에서 위장을 한 저 노란색 차량이 이제 로보택시로 추정이 되는데, 요게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인 저가형 컴팩트 모델인 모델 2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 FSD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확인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신모델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이 좀 같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모멘텀이 테슬라 주가를 좀 연고점 이상 돌파하는 그런, 지금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연고점을 넘어섰죠. 상승 플러스로 전환이 다시 됐는데 그냥 장중 고가, 연중 고가까지도 좀 밀어 올릴 수 있을 것인지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 거죠.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지금 뭐 말이 많아요. 웨이모가 훨씬 한참 앞서 나갔다. 뭐 테슬라의 FSD가 뭐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웨이모의 자율주행은 원격 주행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율주행에서 이제 실제로 사람이, 인간이 개입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가 데이터한 거랑 지금 구글 웨이모가 데이터한 거랑은 완전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모는 실제로 자율주행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테슬라가 지금 발표를 곧 앞두고 있는 FSD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패들도 없고 핸들도 없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뭐 좀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로보택시에 관련된 지금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아요.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이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내용들, 혹은 모델 2 신모델에 대한 발표를 기대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없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대치에 못 미쳐서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항상 좋은 것만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온갖 이제 부정적인 언론 보도들이 당연히 나올 겁니다. 이래서 안 되니, 아직 멀었다, 뭐 어찌됐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러면서 어때요?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그 이 이벤트를 기대하고 들어왔던 그런 매수세, 매물들이 이제 실망 매물로 바뀌면서 다 던지겠죠.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분들은. 그러면 주가가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때도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조정은 기회다라는 부분을 좀 잊지 않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이 좀 발표가 된다면 기대 이상이다. 와, 정말 새로운 또 산업, 새로운 문명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주가는 급등세를 좀 더 보이겠죠. 연고점을 돌파를 하겠죠. 하지만 그때 이제 포모에 못 이겨가지고 휩쓸려가지고 들어가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만약에 지금부터 좀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부터는 천천히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260불을 넘어섰고 이제 270불 이상으로 좀 올라간다고 하면 연중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이미 바뀌었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오히려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때에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모아두시고, 만약에 거기서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다시 빠질 때 차근차근 또 비중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오히려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상승을 거친 이후에 또다시 뭐가 나옵니까? 짧은 조정이든 깊은 조정이든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투자자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기 차익 매물 출회 구간이 나온다면 조정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오르고 나서 포모에서 휩쓸려서 신금에서 하지 마시고
단기 고점 물려가지고 또 중리산이 이런 매매를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유롭게 좀 적은 비중으로 야금야금 좀 모으다가 호재 나오면 그 이후에 차익 조정 구간에서 좀 비중 확대, 지금 가격보다 좀 높아지더라도 오히려 상승을 한번 크게 치고 좀 밀리는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비중 확대를 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기존에 좀 보유를 해서 상승 중이다, 수익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좀 내년까지 이어지는 모멘텀들까지 쭉 좀 홀딩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윗구간에서 지금 2년 전부터 좀 물려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추세를 다시 바꾸는 그런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고 오히려 10월 10일 로보택시 그리고 10월 16일 이제 실적 이슈가 나오고 나서 분명히 조정은 나온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상승하고 나서도 조정을 받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된다. 크게 물려있는 분들은 그런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테슬라의 이제 로보택시로 인해서 어찌됐든 간에 FSD의 성공이냐 실패냐 그리고 뭐 된다 안 된다 또 말들이 많을 거는 당연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말고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그런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도 않은 그런 본질적인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상하이 지금 메가팩토리 지금 공정이 60% 정도까지 됐다고 해요. 5월 달인가 이게 승인이 났던 것 같은데 벌써 뭐 60%까지 완공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내년에 2025년 초에 이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매출이나 이런 포인트에 반영이 되는 수준이 이제 25년도에 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앞서 보신 화면처럼 이제 옵티머스에 대한 내용도 아직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 수두룩 빽빽하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떻다? 주가가 조정 시마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주가 조정이 깊이 뭐 요만큼 받을 건지 이만큼 내려갈 건지 그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기간적인 뭐 하루 이틀 조정받고 계속 상승을 할 건지 한두 달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할 건지 이런 기간적인 부분들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그런 시황적인 부분 그리고 매크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영상들을 같이 좀 보시면서 이게 이 테슬라가 아무리 좋더라도 매크로가 안 좋고 시장 환경이 안 좋고 지수가 안 좋으면 또 혼자 가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영상에서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그런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비중 전략 세워가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 꼭 해두시고 가이드를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테슬라가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게 성장 S커브에서 성장 곡선에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중간 단계 이상으로 접어드는 과정입니다. 보시면 여기 밑단에서 지금 요만큼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완전 상용화가 되고 나서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지금 FSD 자율주행이 완전 자율주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성장은 여기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진행 정말 10%대 비중밖에 안 되는 이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 또 한 번 올라오면서 또 한 번 성장을 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이 AI 로보틱스에 관련된 게 지금부터 이미 다 같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비중을 높여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와 이 로봇에 대한 내용들이 테슬라의 목표까지도 엄청나게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주가의 오르내림은 좀 있을 수 있겠죠.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앞으로 1년, 3년, 5년, 10년을 본다고 하면은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부분은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지금 260불에서 마감이 됐는데 여기에서 전고점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고점이 2021년 11월 달에 지금 414불을 찍고 지금 내려온 상황에서 그때도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지금 추세가 하락하던 이런 구간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던 구간에서 언더슈팅을 한번 맞았고 다시 올라와서 지지받고 상승 그리고 중단부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역헤드앤숄더가 나온 것 같다라고 잠깐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추세를 다시 돌려가면서 이 하락 추세를 한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 200일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전고점 구간대 매물을 소화해 나가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올해 연말까지도 충분히 300불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물론 1차 포인트는 당연히 지금 전 고점대인 연고점대 270불대 그리고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구간대들을 275불 여기가 넘어선다고 하면 연말까지는 300불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 포인트로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주가가 결국에는 지금 이런 포인트잖아요. 하락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좀 만들고 있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만들면서 300불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전고점 돌파하면서 다시 어떤 추세? 이런 추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300불까지 회복을 한다고 하면 다시 크게 보면 이런 추세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상승, 조정, 결국에는 크게 보면 상승 이렇게 가면 350불까지 추세적으로는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전고점 때는 요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내년에는 결국에는 요 신고가 경신을 하는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앞으로 25년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배경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들을 전기차 캐즘 자체가 점점 해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 근거를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도 제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토론 금리 인하, 오토론 금리 하락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 조성 그리고 맞물려서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으로 개별 종목 테슬라에서도 성장 가치가 얼마나 큰지 오늘 영상에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려서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테슬라의 성장과 테슬라의 주가 상승 자체가 전반적인 2차 전지 배터리 섹터의 상승을 이끄는 역할을 해줄 거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국내 배터리주들에서도 이제는 좀 바닥에서 벗어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종목 좀 많이 물려 있으시거나 힘든 상태에 계신 분들 물론 2차 전지 정말 많이 빠졌죠. 약 1년간 정말 반토막 난 종목, 반에 반토막 난 종목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물론 나가실 분들은 다 나가셨다고 봐요.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이제는 바닥에서 벗어날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 아직까지 좀 잘 갖고 계신 분들 힘든 상태에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제는 좀 희망이 보인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로 인해 전기차 섹터 상승에 맞춰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좀 볼만한 주목해야 될 종목들에 대한 분석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찾아올 거니까요.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냥 살펴봤는데 테슬라의 지금 급등 이후에 조정을 좀 하고 있는 조정을 받고 다시 좀 상승 추세로 돌리고 있는 현재 위치가 엔비디아의 지금 2022년도 조정을 받으면서 23년도 정말 폭등을 앞두고 있었던 그때와 약간 차트의 흐름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또 희망의 로를 한번 돌리면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휴들 잘 보내시고 저는 10월 달이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